EBS 공감지대 경제와 통하다. 경제 인물 열전 워런 버핏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인철 소장 나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때는 언제고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value investment라고 해서 가치 투자라는 말을 하면 늘 이분이 떠오르는데 네. 그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어떤 주식을 사서 시세 차익만 내는 게 아니라 그걸 무시하고 기업에 내재된 가치 그리고 뭐 성장률이 주목해야 할 만한 우량 기업들 자기가 정말 알고 있는 기업만 주식을 사서 묵혀두는 거예요. 아하. 수년 동안 묵혀두면서 보유해서 투자하는 방식인데 이걸 가치 투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굴뚝산업의 대표줄 미국의 우량주만을 묶어놓은 30개 주가 있거든요. 네. 다우존스 평균 산업지수 거기에 포함된 주식들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코카콜라라든가 맥도날드, 월마트,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질레트 뭐 이런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게 우스운 게 이게 참 미국은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면 배당을 꼬박꼬박 하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소유한 코카콜라 지분의 배당금만으로 아예 코카콜라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 일화로 이제 장기 투자의 어떤 성공적인 롤모델, 네. 호평을 받는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 뭐냐? 돈을 벌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절대로 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이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실현이 어렵죠. 그렇죠. 네. 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회사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잘 나갔던 회사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았죠. 많습니다. 그런 정말로 우리가 기업의 실적이 안 좋고 늘 좋지는 않잖아요. 물론 평균 수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버크셔 해드웨이의 평균 수익, 연평균 거의 20% 넘는 투자 수익률을 이제 목표로 해서 그 반세기 동안 연평균 약 30% 가까운 수익을 냈어요. 네. 1.5배 정도 목표를 초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나 9.11 테러 그리고 이런 것에서는 전체 주식이 다 내리죠. 예. 뭐 가치주라고 해서 안 내리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불평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상황이 그런 거고 네. 나는 저 투자가를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깔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핏은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너무 아는 주식에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신기술, IT 기술주 투자를 좀 꺼려왔다. 어허. 이 부분을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주주총회에서 고백합니다. 자기가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주주들한테 얘기를 해요. 네. 만약 그걸 당신이 뭐 애플이나 이런 주식을 샀다면 더 많은 수익을 우리 회사에 갖다 줄 수 있었다. 주주들한테. 이런 의미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애플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들여서 지금은 3대 주주고요. 네. 애플,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기술주로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조금 인식이 바뀝니다. 그동안 네. 전통주에서 예. 이제는 신 IT 기술까지.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돈을 벌어다 줄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버핏의 어떤 투자 철학 그리고 포트폴리오 변경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자,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정말로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나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극한적인 상황이 오면 예. 자산 가치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률도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배당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배당금을 놔두어서 새로운 회사에 투자를 해서 네. 그 투자 이익금을 주주들한테 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예. 이 주주들 자체가 배당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이 회사의 철칙이에요. 근데 그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저 기업은 뭐지? 이게 사실
버크셔 해드웨이는 보험회사예요. 네. 근데 그 밑에 인수를 해서 보험뿐만이 아니라 은행, 투자회사, 여러 회사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본 종목도 있지만 주주들은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부각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IT주를 놓쳐서 그동안 애플의 경우에는 이른바 팡이라는 페이스북, 이제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네. 이런 주식들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좋지 않았다라는 건 자기가 예. 이제 생각할 때 자기 기준에 네. 생각할 때 시대 흐름을 좀 타지 못했다 이런 그래요. 겁니다. 1930년생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굴뚝 산업에는 강했지만 그런 세대지만 맞습니다. IT까지 넓히기에는 좀 그랬는데 그래도 아주 늦지는 않고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최근에 한 겁니다. 예, 예.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투자를 했었죠. 맞습니다. 지난 2007년에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2번 정도 한국에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대구에 있는 한 회사였어요. 예. 직접 지분을 투자한 회사였고요. 어. 그래서 과거에 밝혔어요. 자신이 투자한 한국의 기업이 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한국 기업들 가운데 20여 개 종목에 투자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그 당시에 투자한 그 리스트를 보니까 기아차, 신영증권, 현대제철, KTNG, 네. 대한제품, 포스코 이런 주식을 보유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코의 경우에는 이제 이 거의 대부분 2010년도에 이제 모두 매도를 했다고 하고요. 또 뭐 이후에 이제 2018년 기준 그러나 지금 지분 5% 이상 주식 보유 지분은 공시하게끔 돼 있는데 그 대부분의 주식은 지금 전량 처분을 해서 네. 아직은 이제 상장 기업 가운데는 이제 버크셔 해외데이가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치 투자라고 하는 말이 이 워런 버핏을 상징하는 그런 그리고 또 워런 버핏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까지도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그런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것이었겠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 경제인물열전에 여러분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통점 또 한 가지가 그렇게 큰 부자들인데 그렇게 검소하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맞습니다. 워런 버핏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이 지금 주택의 경우에는 60년 전 1958년도에 산 주택이에요. 당시 한 400만 원 정도 산 주택. 버크셔 회장이 사는 이 구매한 주택을 지금 뭐 거의 한 해 절반 이상을 이 주택에서 머무는데 네. 이 주택이 굉장히 허름해요. 어, 도둑이 강도가 들었는데 대문도 없고. 네. 그래서 일반 주택보다도 좀 허름해서 저게 설마 세계 두세 번째 부잣집이 맞을까? 너무 놀랬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선호하지도 않고 이제 이 도둑이 돈 될 만한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버핏은 이외에도 좀 이 다른 전형적인 부자와는 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데 일단 운전사 경원 없이 다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동차도 20년 된 2001년식 중고 링컨 타운카를 손수 몰고 다니고요. 네. 그리고 아직도 평소에도 이제 12달러 하는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러면서 이 20달러가 안 되는 스테이크 아니면 햄버거를 주로 드신다고 해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신의 이 검소한 태도만이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엄격해요. 네. 오히려 많은 돈이 자식을 망친다. 이런 확고한 신념 때문에 대부분의 자식들한테도 이제 대부분 굉장히 이제 자식들한테도 돈을 주는 걸 좀 꺼리고요. 그래서 나머지 자기 자산의 한 85%를 대부분 이제 좀 기부하는. 이분도 역시 기부군요. 그렇습니다. 네. 경제와 통하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